요즘에 다들 뭐 경기도 안 좋고 현금 흐름도 필요하시고 그래서 뭐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다들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월세 좀 받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음, 그래서 사실 그냥 내 집 하나 있으시면서 주택을 좀 가지고 싶다, 월세를 받고 싶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죠? 내가 이제 직장을 은퇴를 하고 보통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맨 윗집에 살고 아랫집에 원룸 건물에서 월세 나와서 이제 소위 말하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들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다가구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다가구도, 공실이 나는 데는 또 많이 나고요. 공실이 조금 나는 데는 조금 나고, 이게 또 입지 파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가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예.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집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음, 저희 서울대 있구나 아니면 뭐 홍대나 이런 데 가면은 노후화된 주택이 있는데 윗집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고 뭐 거기서 저희 이제 고모도 이제 그런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신데 옥탑이나 옥상에서 뭐 조그맣게 뭐 식물도 키우시고 그러면서 1층 뭐 2층 반지하 이런 데서 월세를 좀 받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굳이 직장 생활을 더 하지 않아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장이 60세 정도죠, 정년이. 그럼 60세 이후에 굳이 내가 또 재취업을 안 해도 내 생활비 정도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다가구 주택을 사실 많은 분들이 원하고 또 많이들 하고 싶어 하죠. 다가구 주택을 보시면은 이 물건 종류에서도 지금 이 탭에서 다가구 주택이 있고 전국으로 봤을 때 220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사실 입지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입지 파악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공실이 없이 세입자가 나가도 곧바로 들어오는 지역. 왜냐면은 이제 그 다가구가 기본적으로 뭐 아파트처럼 되게 세입자가 오래 살고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1인 가구, 뭐 끼키하면 2인 가구 이렇게 살다 보니까 보통 2년, 뭐 길어야 4년 이렇게 한 번씩 좀 로테이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일자리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그 도심 수요 있죠, 도심. 네. 예를 들어 서울에서도 서울 좀 안쪽. 예를 들어 이제 다가구를 제일 좋아하는 데는 관악구죠. 예.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저렴하고 강남 가깝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서울을 소위 말해 상경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방을 얻는 곳이 관악구, 뭐 봉천동, 신림동, 뭐 그쪽을 많이들 시작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뭐 돈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뭐 반지 하나 옥탑으로 시작을 하고 아닌 분들은 원룸에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신림동이나 봉천동 같은 데는 사실은 세입자 나가도 집 상태가 막 그렇게 좋지 않아도 다 들어오거든요. 저도 저희 고모 얘기 들어보면은 반지하도 월세 받고 계시는데 금방금방 들어와요. 그게 역세권에서 살짝만 벗어나도 들어오고 역세권이면 공실은 당연히 거의 없고 근데 그 고모네는 역에서 걸어서도 한 15분 정도 거리는 곳인데도 뭐 공실 나가지고 막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 이런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가격만 살짝만 조정해 주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구로 보실 때는 다가구를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층? 예, 이거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대학교, 예, 일자리, 예,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 사실 뭐 대학교, 그다음에 일자리, 이것도 중요하고 사실 이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죠. 예. 근데 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액이 저렴해요.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그리고 경매로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다가구는. 다만 이제 장점은 월세 수익이 좋다. 예. 근데 단점은 집가 상승 폭이 약하다. 자, 서울도 매수를 뭐 저렴한 것도 팩트긴 한데
좀 기본 단가가 높다. 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월세 수익은 지방보다는 낮다. 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월세를 봐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지방에 해도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 얘기는 해요. 나는 서울 사는데 내가 지방에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쪽 부동산 가면 다 해줘요. 다 해주니까 굳이 걱정하실 거 없고, 대신에 서울의 장점은 집가 상승이 크다. 예, 지방에 비해서는 크죠. 그러니까 크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1년에 올라가는 그 집가 상승 폭이 어느 정도는 그 정해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좀 안전자산의 개념인 거죠. 그러면은 저한테 그래요. 지방을 할까요? 서울을 할까요? 물론 지방도 지방 나름이고 서울도 서울 나름이죠. 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무래도 서울이라는 곳이 인구도 많이 몰리는 곳이고, 그리고 많은 수요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리고 역세권도 그렇고, 그리고 서울은 살다 보면은 경쟁들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뭐 웬만한 집들은 어느 정도 집가 상승이 다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저에게 말을 하면은, 저라면은 예를 들어 이제 가용자금의 차이가 있어서 가용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지방부터 한 다음에 한 2년에서 늦어도 한 4년 내에 저라면 서울로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현금 흐름을 중요시하면은 저라면은 가용자금이 만약에 서울이 된다면은 서울을 살면서 소액으로 현금 흐름을 좀 플러스 알파로 만들 것 같아요. 그게 뭐 사실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 이게 수익률이 좋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쪽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다가구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입지. 근데 사실 부동산 자체가 원래 입지가 다 중요하죠. 예. 그리고 공실 유무. 내가 이 동네에서 임대를 온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세입자가 걸리는지, 그리고 주위에 공실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지. 그럼 예를 들어 딱 일자리 하나로만 먹고 사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보다는 아무래도 대학교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그 믹스된 지역이라고 하죠. 좀 혼재된 지역에 사는 게 낫겠죠. 그래서 대안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곳. 네. 이런 곳이 좋은 것 같고, 너무 원룸보다는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고, 약간 섞여 있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은, 또, 원룸만 있는 곳은 좀 별론 게, 사람들이 좀 크게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월세를 받고 막 그러다 그랬었는데, 쓰리룸도 여자 혼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쓰리룸이면은 가족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쓰리룸에 여자분들 혼자 들어오는 거 보고 저도 맨 처음 깜짝 놀랐거든요. 전 맨 처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때 무슨 뭐 수리 때문에 갈 일이 있었는데, 진짜로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동네가 원룸밖에 없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다가구는 원룸도 있지만 좀 투룸도 조금 어느 정도 믹스가 돼 있으면은 사람들이 내 거를 조금은 더 좋게 보겠죠. 왜냐면은 다 원룸밖에 없는데 월세 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조금 더 내고 투룸을 갈 수 있다? 그럼 일반적으로 투룸을 갑니다. 예. 예전처럼 막 무조건 아끼고 이런 시대는 사실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가구를 보실 때는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월세를 뭐 500만 원 벌고 싶어요. 뭐 700만 원 벌고 싶어요. 다들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시세를 일단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월세가 40만 원인데 내 다가구가 뭐 방이 한 15개 정도 된다. 그럼 이제 600만 원에다가 여기서 이제 뭐 대출을 받고 하면은 이자도 나가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뭐 순수익이 한 400만 원 남는다. 그럼 이런 거로 내가 만족을 한다. 그리고 내 가용자금이 이게 맥스다. 그럼 해보는 거죠. 다만 이쪽 월세가 정말 제대로 나갈 수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우선인 거죠. 그래서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때 거의 한 80% 내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탁대출을 이용을 해요. 왜냐면은 근저당으로 일반 주택대출을 받으면은 방패기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탁대출로 해가지고
보증금을 좀 작게 해서 많이들 받죠. 다들 이제 월세를 많이 원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월세를 꽤 오랫동안 받았었는데, 그 월세 받는 재미가 있거든요. 예. 사업만 하다가 그 월세 받는 재미까지 알아버리면은 되게 행복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내가 좀 아파도, 월세는 또 들어오거든요. 월세가 의외로 미납은 저는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고, 또 세입자를 어떤 분을 받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그것도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서, 입지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다가구 주택에서도 너무 노후가 된 것보다는 약간 애매한 것들 있죠. 예를 들어 연식 한 10년 내외 뭐 이 정도. 완전 신축도 괜찮긴 한데 약간 애매한 거를 조금 좀 싸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새 거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저렴한 걸 받아서, 그러니까 연식이 조금 살짝 있는 걸 받아서 안에 수리를 살짝 해서 월세를 제대로 맞추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세 차익도 조금 더 많을 거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매도하기도 편할 거예요. 저라면은 서울 다가구를 해서 매도를 안 하고 좀 가져가는 방향으로 할 것 같은데, 이거는 개인 성향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그냥 간단하게 다가구 얘기를 좀 해봤어요. 이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좀 다가구에 대해서 좀 제대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확실히 다가구는 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왜냐면 수익률이 높아야 나중에 매도하기도 편하니까요. 그래서 월세에 좀 관심 있으시다. 내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얼마 안 남았다. 아니면 나는 월세를 너무 받고 싶다. 일만 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한번 다가구 주택 하는 거를 한번 좀 추천드리고, 내가 또 1주택이나 그러니까 1주택 정도 돼서 좀 다가구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사실 취득세 문제도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다가구 쪽으로 해서 월세 흐름을 만들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